박 PD의 부산 중구 합계 출산율 0.31명, 서울 관악구 0.38명. 어제 충격적인 데이터 전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유독 한국에서만 더 심하게 나타날까? 그 진짜 이유는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졌었죠. 그러니까요. 감질나게 끝냈어요. 네, 지난 주말에 만난 32, 35, 40살의 MZ 청년 4명. 물론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이유들 있잖아요. 비싼 집값, 불안정한 일자리, 그리고 미친 사교육비. 그들도 역시 이런 걸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그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 아닙니까? 최근 10년 사이에 왜 갑자기 만원, 저출산, 비연애가 마치 유행이라도 된 것처럼 퍼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그냥 아저씨가 심심해서 물어보나 보다 라고 해서 뻔한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참고로 35세 청년은 둘인데 이 중 한 분은 연인이 있고 나머지 세 분은 싱글입니다. 먼저 40세 남성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른들이나 선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젠더 갈등이 심합니다. 남녀 간의 갈등이 없어도 연애나 결혼이 어려운데 만나기도 전에 이미 갈등을 안고 있으니까 만남 자체가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호.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학 책에서나 봤던 젠더 갈등. 그럼 왜 남녀가 갈등하는 걸까요? 35세 여성분에게 물었습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들의 폭력적인 성향, 그러니까 몇 년 새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분당이나 신림의 칼부림 사건, 그리고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외 수많은 데이트 폭력도 그렇고 소개팅을 하더라도 조금만 이상한 시그널이 상대방으로부터 나오면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그러다 보니 관계 발전이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소수의 남성들이 벌이는 범죄지만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적잖이 목격을 했고 겪기도 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하기에는 케이스가 꽤 많은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여성뿐만 아니라 딸을 둔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딸이 누굴 만난다고 했었을 때, 걔 진짜 폭력적이지 않은지, 이것부터 생각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딸을 두신 분들, 특히나 20세 이상의 성인이 된 딸인데도 통학이라든지 출퇴근을 챙겨주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으시거든요. 40세 남성의 반응도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길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당시 겪었던 일과 심정들을 접하면서 저도 분노를 했습니다.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소수의 사이코나 소시오패스들이 하는 짓을 일반화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길을 걷다가 본의 아니게 방향이 같은 여성의 뒤를 따라 걸을 수도 있는데 이때 그 여성이 뒤를 돌아보면서 제 얼굴을 확인을 할 때 제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기도 해요. 여성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기분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 남성분이라면 한 번 이상씩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성분이 앞에 가고 있을 때 제가 아주 빠른 걸음으로 그분 앞서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시게. 그러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아유, 제가 빨리 가버리면 되죠. 물론, 가까이 다가가는 사이에는 그 여성분이 약간의 움찔림이 있긴 하지만 제가 네. 앞서가지고 빨리 사라져버리면 오히려 네. 그분은 더 걱정을 안 하게 되잖아요.
예, 앞서갈 때 조금 떨어져서 가면 한결 낫겠네요. 그렇죠. 바로 옆에 붙들어 가면 그건 진짜 위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옆으로 해가지고 빨리 앞서가면서 인사라도 하면서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자, 계속 40대 남성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갈등 요소를 생각해 보면 남자만 군대 간다는 해묵은 논쟁은 차치하고 여성들의 다소 부족한 배려, 이타주의가 아닌가 싶다. 선배들 세대에는 남녀공학이 거의 없어서 중학교 이후 쭉 여성들과 공동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 선배 세대나 어른들은 연약한 여성을 가급적 보호하고 먼저 배려하라라는 식으로 조언을 한다. 그분들도 이전 세대들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여성들은 그냥 같은 반의 학생이자 경쟁자다. 물론 중고교 때도 연애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남녀 사이가 아닌 그냥 내신 성적 놓고 경쟁하는 라이벌로 인식을 한다. 가뜩이나 여학생들이 성적 상위권에 죄다 분포하기 때문에 남성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만 하더라도 남중, 남고, 대학도 남자들이 대부분인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성과 공동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남녀 간의 역할, 이런 개념이 희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 경쟁, 경쟁. 옆에 있는 친구까지 경쟁자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이 남녀 갈등을 더 촉발시키는 게 아닐까. 이게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동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될 텐데, 오히려 이렇게 경쟁만 얘기하면서 갈등만 유발하는 일부 정치인들, 그런 정치인들이 이런 사회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성적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남학생들도 이참에 좀 분발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아니더라고요. 이 남자애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성적이 낮을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또 최상위권의 남자애들은 오히려 여자애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저희 애가 다녔던 고등학교도 보니까 1, 2등은 남자애들이에요. 그러니까 30. 남자애들이 상대적으로 공부를 못한다. 이게 보편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32세 미혼 여성이 또 다른 이유를 언급합니다. 제가 커오면서 느낀 건 다른 친구들의 형제나 자매 관계를 봤을 때 혼자인 경우가 더 많았다는 점입니다. 소위 말하는 외동딸, 외동아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 친구들의 엄마, 아빠도 어쩔 수 없이 그 자녀에게 올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딸을 둔 부모라면 아들을 둔 부모와는 애초에 마인드가 다를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부모 슬하에 딸, 아들이 한 명 이상 있다면 남녀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나 조언도 드물 겁니다. 예를 들어 여동생이 있는 오빠, 즉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이죠. 아들에게 너도 보듯이 여동생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듯이 여성은 물리적으로 약한 존재니 더 잘 챙겨야 한다. 혹시나 무거운 거 들 일 있으면 네가 들어줘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만 있는 집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자녀가 둘 이상이고 남녀가 고루 있었을 때는 지금처럼 젠더 갈등이 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 그런데 이런 갈등을 더 키우는 요소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35세 여성이 더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는 대놓고 SNS가 연애를 막고 결혼을 깬다. 이렇게 충격 발언을 하더라고요. 나의 면역력은 장에서 결정됩니다. 다양한 장내 유익균이 활발히 움직이면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죠. 변비도
예방할 수 있고요. 유익균을 늘리고 잘 놀게 하는 유일한 비법 프로바이오틱스, 즉 먹이에 있습니다. 곡물, 과일, 채소, 해조류들인데 이걸 매일 챙겨 먹기는 힘들죠. 그래서 하루 한 알 브리오 생유산균이 필요합니다. 16가지의 생유산균을 100억 마리 이상 보장할 만큼 알찹니다. 특히 특허받은 생유산균 호박 분말 코팅 기법을 사용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고요. 냄새나는 돈피, 어피가 아닌 100% 식물성 캡슐이라 먹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임산부와 어린이도 섭취 가능한 프리미엄 원료만 사용했고 식약처의 정밀 검사를 통과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경불진의 깐부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하세요. SNS에 불행한 거, 나쁜 거, 자신의 단점 올리는 사람 봤나요? 100에 99는 좋은 거, 부러워할 거, 질투나게 하는 것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게 연애나 결혼의 발목을 잡아요. 연애 100일 차면 정말 좋을 때 아닙니까? 한 커플이 휴가 시즌 해외여행을 갔는데 그것도 발리 같은 곳에 가서 거기서 찍었던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고 하자고요. 그럼 그들의 친구나 지인들은 그게 일반적인 혹은 평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비용 문제든 시간 문제든 제주도 여행조차 쉽지 않은 커플이나 나도 이참에 연애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던 솔로 입장에서는 엄청난 진입장벽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남자친구의 수입차, 여자친구의 연예인급 외모, 이런 것들이 꾸준히 SNS에 올라오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남는 건 뭘까요? 서로 싸우는 일 뿐이고 결국 헤어집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입장이나 처지가 다 다른데 나랑 비슷한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차이가 나는 그런 콘텐츠를 SNS에 올리게 되면 충격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비교 대상이 진짜 주변 사람들밖에 없었잖아요. SNS가 활성화되면서 비교 대상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요. 비교하다 보면 나보다 높은 사람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비교가 비교를 낳고 계속 자기가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지? 라는 자괴감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물론 이걸 알면서도 안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들 하시잖아요. 네. 실제로도 그렇고요.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와 비슷한 얘기가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자, 근데 이분이 SNS와 비슷한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합니다. 바로 인터넷 카페,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혹은 예비신랑, 예부신부 카페, 이런 온라인 공간을 의미하더라고요. 이런 사연이 올라왔어요. 예비신랑의 글인데 예비신부가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는 꼭 갖고 싶다라고 하면서 디올 핸드백과 까르띠에 결혼 반지를 요구했습니다. 하필이면 또 디올이군요. 그러게요. 예, 이게 디자인이 이쁜가? 계속 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남친은 돈을 더 벌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야근과 추가 근무를 자발적으로 신청하면서 예물을 사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모여서 명품 매장에 갔는데 그가 번 돈으로는 안타깝게도 절반이 딱 부족했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분은 여성이 요구한 그 두 가지 명품이 그렇게 비싼 줄은 미처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친은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핸드백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반지가 문제네. 혹시 내 반지는 짝퉁으로 하면 안 될까? 상상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은 여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조건 다 정품으로 사. 라고 말했다는 사연을 들려주더라고요. 이 커플이 정말 결혼에 골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이런 갈등을 이 커플뿐만 아니라 다른 커플들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혼까지 갈 가능성 그다지 높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정작 결혼하더라도 그 결과가 좋을까? 매우 의심이 들죠. 예, 또 이어집니다. 이 온라인 공간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글이나 사진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결혼 전부터 서울의 32평 아파트는 기본이다. BMW 5 시리즈나 벤츠 E 클래스를 처가에서 해줬다. 신혼여행은 요즘 대세인 멕시코 칸쿤으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 마구마구 쏟아지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이자 평균이라는 듯이 세팅이 되는 곳입니다. 상당수 커플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파경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SNS나 온라인 모임의 공통점, 결국 거칠애 아닙니까? 이건 늘 있었던 우리 민족의 나쁜 관습 아닙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거칠애, 아주 나쁜 행위다, 관습이다, 고치자 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MZ 청년들에게 했더니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 이 PD님이 했던 이야기와도 비슷한 대목이 많더라고요. 예전부터 남의 부러움과 관심을 받으려고 무리를 하는, 오버를 하는 행위는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거칠애는 그 지역과 그 사회를 벗어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SNS에서의 거칠애는 지역과 소속을 초월합니다.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이런 걸 했다, 뭘 샀다. 그러면 그게 곧 평균이 되는 세상입니다. 연애, 결혼조차도 이런데 나중에 결혼해서 출산이라도 하면 또 거칠의 경쟁이 시작됩니다. 1,000만 원짜리 산후조리원, 300만 원짜리 유모차, 월 200만 원 영어 유치원, 수백만 원짜리 과외, 그리고 과학고 외고 입학, 명문대 진학, 끝이 없습니다. 문제는 작금의 내 신세나 능력을 감안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입을 모아 말하는 게 있더라고요. 연애, 결혼도 준비를 해야 하고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은 바쁘기도 바쁘지만 연애, 결혼에 몰두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다양한 취미나 활동을 하고 있다. 사실 극단적으로는 주말에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도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다 보지 못한다.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겠죠. 오늘 방송은 특히나 수백조 원을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폭망한 정부에서 유심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애 셋 낳으면 1,000만 원, 수천만 원 주고 이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이런 디테일한 이유들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으로 이어져야 할 고리들이 약해지고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청년들에게 당신들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건 부모 세대, 우리 선배 세대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경쟁에 매몰되고 서로 자랑하기에 바빠져 있을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현재밖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대책 이런 게 있어야 현재에 경쟁하지 않고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고 같이 합심할 텐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구다툼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긴 후배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지 않나요? 선배, 정말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선배들은 야, 하지마, 하지마. 그냥 혼자 살아. 난 다시 태어나면 혼자 살 거야.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이런 걸 곁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지금 선배들의 현재는 후배들의 미래 아닙니까? 바로 경험하고 있는 미래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불안하고 안 좋아 보이는데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